잠깐만.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뒤에 앉은 분들 사진이 잘 보여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피드백하고 바로 이제 다음 수업 할게요. 자, 봅시다. 지난번에 이제 나갔었던 내용인데요. 자,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좀 상기해 볼까요? 처음에는 친구 사귀는 법 해갖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이어서 봤을 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봉사활동.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면은 상대방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친분관계,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말했는데, 자, 처음에 보시면은 빈칸 자리가 지금 대절이하가 이렇게 빈칸으로 뚫려 있죠. 앞에 있는 이 그룹을 수식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내용을 봤을 때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집단에 가입하라는 거랍니다. 근데 그게 어떤 집단이냐? 빈칸 집단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그 빈칸 집단에 대한 단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요. 여기 뒤를 보시면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다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였죠. 예를 들면은 자원봉사처럼. 그렇죠? 이런 게 또 나와 있었고, 그게 happier라고 나왔으니까 어쨌든 도움이 된다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문장 이 전체가 전부 다 이 volunteer 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였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자원봉사 활동을 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쪽에 이제 참여를 하면 좋다라는 게 이제 빈칸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빈칸 내용을 봤을 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문장이 사실상 그 다음 문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여기부터 어디냐? 여기까지가 단서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외로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힘들 수도 있다. 이 힘들 수 있다는 것도 단서가 될 수 있고, 하지만 도움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참여하는 게 행복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건 결국에는 혼자이기 때문에 뭔가 합리화가 좀 어렵지만, 좀 남들을 돕는 뭔가 이제 다른 사람과의 뭔가 좀 참여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친구를 사귀거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단서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의미에 가장 가까운 거는 정답이 1번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한계를 극복한다거나 뭐 무료 정보에 접근한다거나 물질적 부를 추구한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나마 가장 답에 가까운 건 1번,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 즉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인데요. 이제 요약형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요약형 서술형으로 이렇게 제가 문제를 출제했지만 사실 정말 쉬운 문제였거든요. 지금 제가 딱 표시한 요 두 개가 그냥 사실상 대놓고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건을 보자면은 A와 B에 각각 4단어 이내로 써라라고 했고, 본문에 있는 표현을 활용해라라고 했죠. 본문에 있는 표현을 활용하라고 나올 때는요, 원래 학교 시험이라면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래 활용이란 말이 나오면은 보통은 어형 변화를 하라는 말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시험에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자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had better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편이 좋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A 할 뿐만 아니라 B 해야 되는데 had better라는 건 조동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형태, 나돌리의 버돌서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정렬 구조로 동사 원형 형태로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 그대로 쓰면은 정답이 되겠다, 각각.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문 분석 파트입니다. 자, 구문 분석 파트가 이제 우리 14페이지였나? 거기에 나왔던 지문이었는데요. 이게 조금 문장들이 다 길고 칭찬에 대한 내용이었죠. 근데 문장들이 다 길고 약간 복잡해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쭉 가볼게요. 자, certainly 분명히 praise is critical. 칭찬은 중요하대요. 어디에 중요하냐? 아이의 자존감에 중요하지만 when given too often for too little. 사실 이 안쪽은 제가 분석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요. 정확하게 하자면 이 when이라는 접속사 뒤에 given이라는 PP 형태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사 구문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분사 구문. 그러면 이 앞에 주어에다가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는 앞에 나와 있는 praise, 칭찬이 되겠죠. 비동사는 당연히 시제 맞춰서 현재 시제, is가 생략된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when praise is given 이렇게 나온 건데 praise is가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굳이 똑같은 말을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생략을 한 겁니다. 따라서 너무나 자주, 너무나 사소한 것에 대해서 주어진다면 it kills impact. 그것은 죽인답니다. 뭐에? 진정한 칭찬에 어떤 영향력을 죽이는 거죠. When it is called for. 여기서 call for라는 것 자체가 require랑 같은 뜻이에요. 뭐뭐를 요구하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도 뭐 사실 별거 없어요. 2번에서 좀 주의할 점은 이제 여기 but 뒤에 있는 요 부분, 여기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자면 everyone needs to know. 자, 모든 사람은 알 필요가 있는데 뭐를 알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they are valued and appreciated.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칭찬은 한 가지 방식입니다. of expressing such feelings.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의 한 가지 방식이에요. 하지만 오로지 언제 가치 있는 무언가가, 그러니까 칭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달성되고 나서야만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요거는 별거 아닌데 우리 잘 알다시피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녀석은요.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지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The ever-present danger. 자,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이렇게 ever하고 찍 그어져 있는 이 하이픈이 나오면요. 항상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항상. 알겠죠? 자,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 이거를 줄여서 상존하는 둘 다 맞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위험 뭐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기도 자세히 분석하자면 handing out을 동사로 보자면 such honors가 목적어고 이 too lightly가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세히 하자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명예를 너무나 가볍게 전달해 주는 것에 대한 항상 존재하는 위험은 대절 이하인데 아이들이 자, come to 동사원형 지난번에 뭐라 했었지 제가? come to 동사원형 해석 어떻게 했죠? 에이 엊그제 했다 자스들아 엊그제 come to 동사원형 에헤이 뭐뭐 하게 되다 됐어요? 뭐뭐 하게 되다 여러분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come 있잖아 come 이 come 자체가 되다란 뜻이 있어요 come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dreams come true come true 하잖아 come true come true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죠? 실현되다라고 해석하잖아 실현되다야 되다 그러니까 true라는 거는 사실인 진짜인 현실이 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현이 된이 되는 거고 come이 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은 뭐뭐 하게 될 수도 있대요 depend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on them 그것들에 그리고 그 only those things 오로지 그러한 것들만 합니다 어떤 것들이냐 that they know will result in prizes 자 요거 조금 어려웠었는데 여기에도 사이에 이렇게 대시 생략돼 있었죠 그래서 상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될 그들이 알고 있기로 상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될 그러한 것들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이제 그 문법 수업을 할 건데 그 교재를 좀 펴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에 챕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챕터 부분을 좀 먼저 펴주세요. 챕터 부분. 자, 펴시고 그다음에 아니 근데 수르는 교재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뭐 얘기가 없어갖고 뭐 있다고 믿을게요 답지요? 답지 어떻게 할까? 네? 걷죠? 답지 주세요 땡. 아니 뭐 이렇게 답 네, 그냥 빼면 돼요 이거 뭐 뜯을 필요 없어요 빼시면 네네 네. 여기 누구냐? 여진이랑 상현이는요. 그 우리 이제 토요일까지 내가 숙제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 분은요. 교재를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숙제 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필기하는 내용들은요. 사실 이제 우리 그 지난번에 저랑 내신 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원래 어법 수업할 때 필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법 수업할 때는요, 노트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없으신 분들은 스프링 노트에다가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필기하는 거는 어차피 노트에다가 하시고, 만약 책에다가 이제 제가 필기하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것만 여러분이 좀 옮겨서 적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산 책에다가 우리 두 분은요. 아시겠죠? 자, 네, 노트가 뭐 스프링 노트에다가 쓰셔도 돼요. 아, 뜯지 마, 왜 뜯어? 아,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아, 편한 대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스프링 노트에다가 쭉 쓰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 작은 뭐 노트 하나 준비해서 거기다 필기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여러분 자유입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필기를 왜 그러냐면요.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필기할 공간이 부족해요, 되게. 그래서 필기를 좀 깔끔하게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차피 이제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이 항상 백지 테스트를 숙제로 해와야 되거든요. 우리 해보신 분들 알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 있는 걸 보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노트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전체적인 좀 카테고리를 좀 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은 사실 이 책에 있는 진도는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책 진도도 중요하지만 좀 큰 틀로 제가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미 저기 누구냐 서진이, 여진이, 뭐 소윤이 그리고 지유 같은 경우는 저와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미 이제 한번 설명을 들었던 내용인데 다른 분들은 이제 전혀 못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수업을 할 때 이제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그래서 고등학교에선 어떻게 시험에 나와? 라는 걸 전 중점으로 설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시험에 나와? 물론 부수적으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줄 겁니다. 정확하게 뭐 중3 1학기 때 이렇게 나온다. 뭐 중3 2학기 때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우선 제가 말하는 거의 중점은요. 고등부를 기준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 대한 설명이 한번 필요한데요. 그게 오늘 좀 필요하니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챕터부터 보겠습니다. 챕터 1에 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시제, 조동사, 분사 이 순서로 나오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챕터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어쨌든 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교 구문 나오고, 그 다음에 접속사, 관계사, 수동태, 가정법, 그 다음에 특수구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핵심적인 웬만한 챕터는 이제 여기에 다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게 요거 말고요. 여기 빈 페이지가 좀 있네요. 여기다가 좀 진도 나가기 전에 제가 살짝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트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정석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뭐냐면요. 바로 그 고등부에서 나오는 기출어법 유형을 설명드릴 겁니다. 기출어법 유형. 사실 제가 명칭을 고등부라고 칭하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중등부에도 당연히 통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우리가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고등부 기출어법 유형이라는 거는요. 학교랑 상관없고요. 수능, 내신, 뭐 모의고사랑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여러분이 가든 그러니까 어느 시험을 보든 간에 여러분이 수능 볼 때까지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실제로 지금 이제 고3이 된 우리 선배들 작년에 고2 때 이 설명들 다 했었습니다. 똑같이 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설명한 거에 대해서는요. 아마 제가 2번 다시는 설명할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고등기출어법 유형은요. 선생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은 이 세 개가 전부예요. 전부. 자, 첫 번째. 동사 관련 어법입니다. 두 번째. 절 관련 어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냥 퉁쳐서 기타라고 저는 쳐요. 기타. 자, 제가 이렇게 1, 2, 3번 순서대로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기타라고 썼잖아요.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도.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쓰지 마세요. 실제로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면 밑줄이 5개 쳐져 있고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밑줄이 5개 쳐져 있을 때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동사 관련된 어법이
2개 내지 3개 정도 나와요. 5개 중에. 절 관련된 어법이 한두 개 나오고 기타가 한두 개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얘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자, 왜 동사 관련 어법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얘네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동사 관련 어법은 뭐고, 절 관련 어법은 뭐고, 기타는 뭔데?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동사 관련 어법이란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동사처럼 생긴 것들 전부에 관련된 거예요. 동사처럼 생긴 것들 전부 다입니다. 전부. 이걸 다 동사 관련 어법으로 취급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make라는 이 기본 형태를 한번 볼게요. make. 이 make를 우리가 다른 형태들로 막 바꿔볼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makes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 또는 과거분사인 made가 나올 수도 있고요. ing형인 making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조동사 will에 make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수동태 be made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pp, have made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엄청 많죠, 종류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준동사, 또 투부정사, to make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휘갈겨 쓴 이 모든 형태들, 동사도 있고 동사가 아닌 애도 섞여 있는데 어쨌든 전부 다 make가 기본형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이 모든 형태들은 다 make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묶어서 동사 관련 어법으로 취급합니다. 동사 관련 어법.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동사처럼 생긴 것 전부라고 했는데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동사와 동사 그리고 준동사에 관련된 어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와 준동사. 준동사가 뭔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절 관련된 어법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절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종속절입니다. 종속절 정확하게. 자, 질문 좀 할게요. 그래도 이제 저랑 수업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어? 지난번에. 알겠죠? 예진아, 종속절이 뭐예요? 아, 아, 숫자가 있는 거를 아, 등록거리라고 했고, 어. 이 원래 있는 거를 예, 예. 한 70점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예. 아니, 보통은 잘 뭔지도 몰라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일단 좀 요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더 이제 원초적으로 가서 절이 뭐예요, 절?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자,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절. 그렇죠? 근데 이 절에는 방금 여진이가 말한 대로 주절이라는 게 있고 종속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안 쓰셔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절이라는 거 안에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절에도 주어 동사가 있고 종속절에도 주어 동사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주라는 거는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주인 주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메인이란 뜻이야, 메인. 즉, 이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요 문장이 메인이란 뜻입니다. 얘가 주인이야. 근데 얘가 주인이고 얘가 대빵인데 감히 얘를 누가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주절 앞에는 이 녀석을 이끌 수 있는 녀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종속절은 어떠냐? 종속이라는 말. 종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종. 우리 노예. 종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 종이고요. 속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쓰는 속이에요. 즉 종으로 소속되어 있는 절 이런 뜻입니다. 용어가. 그래서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부르는데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주어 동사 있죠. 요 주어 동사가 어떤 녀석에 의해서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녀석에 의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절은 주어 동사 앞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절. 종속절은 얘를 이끄는 어떤 대빵이 나오는 절. 이걸 종속절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쌤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절 관련된 어법은 전부 다 종속절에 관련된 어법을 말하는 거예요. 종속절. 즉 주어 동사 앞에 어떤 대빵이 나오는 그런 녀석,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속절에 대한 개념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이 절을 이끄는 이 대빵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겠죠.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요. 총
세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주어 동사 앞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여진이가 말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자,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접속사. 자, 접속사 말고도 주어 동사를 이끌 수 있는 애가 두 개 더 있어요. 뭐뭐 있을까? 어떤 거? 그렇죠. 의문사. 마지막 하나. 전치사. 전치사 뒤엔 주어 동사 아니죠. 자,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범위 있었어요. 오마중학교. 아, 그리고 중2 때 무조건 나와요. 이게 시험범위야. 아, 맞습니다. 관계사예요. 관계사. 음, 됐죠? 자, 지금 이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세 개를 썼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종속절을 이끌 수 있는 3대장이에요. 3대장. 얘네 말고는 없어요. 없습니다. 얘네만 종속절을 이끌 수 있어요. 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자리에. 자, 그럼 정리하자면 절 관련 어법이란 무엇이다?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에 관련된 어법. 그래서 이게 절 관련 어법이에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보겠습니다. 기타. 자, 기타에는요, 여러 가지 잡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제가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두 개로. 자, 이 두 개로 나누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요. 해석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반드시 돼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해석을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녀석들, 그리고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녀석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잠깐만요. 제목을 좀 바꿔야겠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해석이 필요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필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좀 덜 중요한 거? 해석이 좀 덜 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해석을 안 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아래 애들은 필요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 형태만으로 풀 수 있는 애들. 이렇게 제가 좀 구분을 했습니다. 자, 해석을 안 하면 풀 수 없는 애들부터 볼게요. 가장 대표가 뭐냐면 바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병렬구조예요. 병렬구조. 이 두 개는 해석을 안 하면 못 풉니다. 해석을 안 하면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이 비교적 덜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첫 번째,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대동사는 동사를 대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번 파트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제가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형용사 대 부사입니다. 그리고 이교구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 대 접속사. 이렇게 되는데요. 자, 지금 기타에 해당하는 게 지금 제가 쓴 게 6개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6개 중에서도 특히나 좀 중요한 애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고등부 기준으로. 많이 나온 애들이 대명사, 병렬구조, 대동사, 형용사, 대부사. 딱 요 정도까지입니다. 요 정도까지. 나머지 둘이 있죠. 비교랑 전치사 대 접속사. 얘네는 잘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어법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 약간 10을 기준으로 하자면요. 거의 한 6대 2대 2 거의 이 정도 비중이에요. 비중으로 따지면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동사 관련된 어법이 대부분 주를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단 고등부뿐만 아니에요. 이건 중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등부도요. 자, 그래서 좀 전체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 관련된 어법을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얘네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얘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제가 이걸 다 설명하면요,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당분간 우리가 배우는 거에 중점이 되는 녀석이 뭐냐면, 동사 관련 어법이거든요. 동사 관련 어법. 잠깐 챕터로 다시 올라가 볼게. 아까 우리가 봤던 챕터를 보시면요. 잘 보세요. 챕터 1 부정사, 챕터 2 동명사, 그 다음에 시제, 조동사, 분사까지 챕터 5까지가 다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전부 다 동사 관련 어법. 자, 챕터 6번 비교구문 기타에 있었죠? 그 다음에 챕터 7에 접속사, 8에 관계사. 이거 뭐예요?
절 관련 어법이죠. 그 다음에 수동태, 동사 관련 어법, 가정법, 절 관련 어법, 그 다음에 일치와 화법, 이거는 기타예요, 기타. 아니, 기타라고 하기도 뭐예요? 챕터 11은요. 엄밀히 말하면. 일치와 화법은요, 엄밀히 말하면 중3 때 나오고 땡입니다. 특히 화법은요. 화법은 중3 때 나오고 안 나와요. 고등부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챕터 12의 특수구문. 특수구문에 보면은 뭐 강조, 병렬, 도치 뭐 이런 거 써 있죠. 이거 다 기타예요. 다 기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충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동사 관련된 어법이 많습니다. 12개 챕터 중에 6개가 지금 동사 관련 어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러니까 거의 50%의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거를 설명드릴 건데, 자, 제가 이 고등부 기출어법 유형을 왜 설명하는지를 여러분이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보라색 써야지. 자, 우리가 이 중등부 때의 시험이랑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시험이 다르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데? 이걸 이제 알아야겠죠.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 자, 중등부와 고등부의 어법 시험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드러내는 건 뭐냐면 어법 기준이요. 어법 기준. 어법 기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중등부는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부는요. 범위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더 쉽게 말할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시험 봤을 때 어땠습니까? 보통 교과서 뭐 3개 내지 4개 과 정도가 시험 범위에 나왔었죠. 그래서 각 과마다 목표 어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과에서 뭐 주격 관계대명사, 수동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어법이 있어요. 뭐 챕터 2,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문법을 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왔냐면요, 그 해당 교과서에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만 문법 공부를 했다고요. 맞죠? 그리고 당연히 시험도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만약 이번 시험 범위에 수부정사랑 만약에 뭐 접속사 대시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시험 범위에 만약에 이 문법 2개밖에 없다고 쳐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이거 외적인 다른 문법, 예를 들어 막 가정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중등부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고요. 됐어? 근데 고등부는요, 이런 범위 같은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언제나 여러분은 전범위로 시험을 봐요. 언제나.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 경기 지역을 제외한 이제 뭐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요. 고등학교 처음에 입학을 하면 3월 달에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여러분은 6월에 봅니다. 6월과 11월에 봐요. 매년마다. 근데 경기 지역은 안 봐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고1, 2 때는 3월, 9월에 보고요. 경기 지역은 6월, 11월에 봅니다. 고3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봐요. 네, 방학 기간 제외하고요. 자, 근데 어찌됐든 간 다시 돌아가서 이제 처음에 모의고사 이제 시험을 보는데 모의고사에서 이제 어법이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29번에. 그리고 내신에서는 평균적으로 어법 문제가 정말 적게는 2문제, 그리고 4문제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보통 고1 기준으로는요. 3, 4문제가 국룰이에요. 학교 상관없이. 이 3, 4문제라는 것도 객관식이 한 3문제 나오고 서술형으로 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 그러면 어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점이 높거든요. 배점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문제를 다 합치면은 대충 점수로 따졌을 때 대충 계산하면 한 15점 정도 나옵니다. 15점. 15점. 15점이면요. 한 정말 많게는 3등급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법을 다 맞춰서 100점을 받았어. 그럼 당연히 1등급이겠죠? 근데 내가 어법을 다 틀려서 85점 받았어. 그러면요 3등급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1등급과 3등급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됐죠? 그래서 어느 학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던 간에 일단 어법이라는 거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필러로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문제가 뭐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문법 공부 방식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외울 거 외우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등부에서는 범위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걸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막막하게 된다는 거야. 그냥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잘 봐봐. 예를 들어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웠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만약에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고 메이크에 밑줄이 딱 하고 쳐져 있어.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 이거 틀렸네. 투 메이크 써야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은 문제를 풀 거라고. 왜? 아니 투부정사가 시험 범위였으니까.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 고등부에서 똑같이 메이크하고 밑줄 치고 나왔어. 근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안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이 메이크는 어법상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그럼 틀리면 어떻게 써야 돼? to make 써야 돼? making 써야 돼? makes 써야 돼? made 써야 돼? will make 써야 돼? have made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뭘 물어보는지. 즉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중등부에서는 의도를 알려준 채로 여러분은 공부를 해온 거예요. 이거 시험 이렇게 낼 거다라는 의도를 확실하게 알고 공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후부정사가 뭔지 잘 몰라도 관계대명사가 뭔지 잘 몰라도 정해져 있는 공식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고등부는 그런 게 없어요. 공식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낼지 모른다는 거예요. 스위치로 문제를 내는 건가? 투부정사로 내는 건가? 현재 완료로 내는 건가? 이거를 알 수가 없죠. 학교에서 범위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여기 다 지우고요. 이 동사 관련 어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과정을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과정은요. 지금 영어를 몇 년 배웠냐? 20년을 넘게 배운 저도 이렇게 풀어요. 저도 지금 문제 풀 때 이렇게 풉니다. 과정만 좀 빠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빼고요. 풀이법이라고 쓸게요. 풀이법. 풀이 과정이라고 쓸게요. 풀이 과정. 풀이 과정. 자, 그럼 이 동사 관련 어법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단계. 자, 내가 쓰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물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메이크 해갖고 밑줄이 딱 쳐졌어.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어법상 맞는가 틀린가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자, 우리는 뭘 먼저 따질까? 잠깐, 뭐 한 번씩 말해볼까? 정우 뭐라고? 주어? 주어를 먼저 찾을 것 같다. 여진이는 뭐라고 했죠? 동사 자리냐 아니냐? 그 다음에 저기 하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뭘 먼저 확인할 것 같아? 시제, 상민이는 자리, 그 다음에 저기 우진이는 어떨 것 같아요? 형태, 형태라는 말은 근데 좀 너무 포괄적인데, 지금 다 형태잖아 그렇게 따지면 시제, 뭐 자리 사실 다 형태에 관련된 거니까, 예, 그렇죠. 자, 나머지 분들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답을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오마중들은요. 네, 예, 여진이가 정답을 스포를 해버렸죠. 바로 그겁니다.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예요. 동사 자리가 맞는가 아닌가 이거부터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동사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무조건 1단계는 이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정사를 배울 거잖아요. 근데 이 부정사라는 걸 배울 때 보통 이런 문법 책에 뭐 나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이 교재를 아직 안 봤지만 아마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투부정사가 뭐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니네 맨날 배우던 거잖아. 그렇죠? 뭐 그렇게 있고요. 명사정용법 하면 뭐 주어로 쓰일 수 있고 뭐 가주어 진주어 나오고 뭐 목적어 쓰이고 보어 쓰이고 뭐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받을 수 있는 동사, 뭐 동명사만 목적어로 받을 수 있는 동사 이딴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일반적으로 문법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요. 고등부에서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막 avoid 나왔어. avoid 나오고 뒤에 딱 이렇게 형태가 있어. 여기다가 to 쓸래, ing 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써야 돼요, 그러면? ing 써야 되잖아. 그쵸? 안 나와요,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면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이거는 해석으로 맞추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외우면 맞추는 거고 못 외우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암기 시험인 거잖아. 단순 암기 시험. 요즘 고등부에서 아니 요즘도 아니죠. 꽤 오래됐는데 고등부 어법 문제에서는요. 단순 암기 문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단순 암기 문제의 출제율은요.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또는 구문 분석을 잘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만 나오는 게 고등부 어법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다시 돌아가서 이 녀석이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그럼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게 아까 이제 그 정우가 말한 거랑 비슷한 건데 그 자리를 보고 판단해야겠죠. 즉 구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구문 분석.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통해서 이 make라고 딱 나왔는데 앞에 어쩌고 뒤에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앞뒤에 동사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봐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문 분석해서 판단을 했어.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 동사 자리가 맞다. 동사 자리가 아니다. 둘 중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동사 자리가 맞으면 우리가 이제 뭘 신경 써야 되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이제 뭘 신경 써야 되고 이걸 이제 따지면 됩니다. 자, 여러분 동사 자리가 맞아요. 자, 구문 분석해 보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야. 그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시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제. 또 수일치. 또 그렇죠. 태.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신경 쓰는 거예요. 시제, 수, 태. 알겠죠?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나. 언제나. 자,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제대로 맞게 썼는가? 수일치. 단수형, 복수형을 알맞게 썼는가? 태. 능동태, 수동태를 알맞게 썼는가? 됐어요? 이 세 가지를 신경 쓰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사 자리가 아니다.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은 동사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자리다? 준동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준동사 자리. 이따 말할 거지만 여러분 준동사는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일 확률은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빵프로. 알겠죠? 동사가 아닙니다. 준동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동사를 사용한다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더 나아가서 얘도 태를 신경 써야 됩니다. 태. 준동사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구문 분석해보니까 여기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가 제일 적절해. 그러면 to make로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to make가 맞나? 아니면 to be made가 맞나? 됐어? 이렇게 태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등부에서 우리가 동사 관련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풀이 과정으로 풀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 우리가 챕터 1의 부정사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투 부정사니까 일단 투 동사 원형 쓰면 정답이겠지 뭐. 이게 머릿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랑 관련 없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내신 대비를 할 때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학원에서 보는 총괄 시험 뭐 이런 걸 본다고 한번 가정해봐. 평상시에 너네가 이런 그래머 와이즈나 그래머 인사이드 같은 교재를 막 갖고 이제 숙제를 한다던가 막 문제를 풀어. 그러면 그때는 다 잘 맞춰. 다 잘해. 근데 학교에서 시험 보면 또는 학원에서 보는 총괄 시험만 보면 틀려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전범위적인 시각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얘가 이 문제 의도가 수부정사를 갖고 낸 건지 수동태를 갖고 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 과정대로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이제 풀이 과정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잘 봐봐. 이 전제 조건이 좀 빡세요. 풀이 과정은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근데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근데 내가 구문 분석을 못해. 그러면 뭐야? 틀려야 되는 거야. 그럼 틀려야죠. 구문 분석을 못하는데 얘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 중요한 1순위, 첫 번째가 뭡니까? 일단 구문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못 풉니다. 지금 당장 중등부 난이도는 풀 수 있겠죠. 지금 중등부 난이도는 계속 쌤이 앵무새처럼 얘기하지만 이 방법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냥 해당되는 챕터 암기하면 돼, 막말로. 그러면 풀 수 있어. 문제는 뭐다? 고등부 가서 못 푼다니까. 고등부 가서 못 풀어. 그러니까 구문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자, 2단계. 그러면 우리가 구문 분석까지 오케이 했어. 근데 내가 시제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어. 현재 완료가 뭔지 잘 몰라. 과거 완료가 뭔지 잘 몰라. 그럼 시제를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수일치가 헷갈려. 이 주어가 지금 단수 취급인 건지 복수 취급인 건지 헷갈려. every가 단수인가? 복수인가? 이런 게 헷갈려. 틀려야지. 역시나. 능동태, 수동태. 내가 능동태, 수동태가 뭔지 잘 몰라. 수동태라는 개념을 잘 몰라.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 뭐 사역동사가 들어간 수동태 등등등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잘 몰라. 틀려야죠. 그러면은 이 풀이 과정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 각각 과정에서 우리가 각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이 있어요. 시제에 대한 지식, 수에 대한 지식, 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준동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지식들이 없으면요, 이 과정을 알아도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지식들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걸 중등부에서 채우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재를 통해서요. 고등부, 여러분이 고등부 교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등부 어법 교재를 보면은요, 이렇게 챕터로 나와 있는 교재들이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 교재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교재는 아니에요. 좋은 교재는 아니야. 왜냐면은 이렇게 챕터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고등부 어법을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기본적인 것들, 구문문서,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시제에 대한 거, 수일치에 대한 거, 태에 대한 거, 준동사에 대한 거, 이거를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메꾸지 못한다면 고등부에서 어법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분은 계속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 풀이 과정을 잘 써먹기 위해서 이제 챕터 1부터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너무 졸려? 왜 눈을 감고 있어? 명상하냐? 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인트로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1에 있는 이제 부정사를 볼 거거든요. 부정사. 여기 부정사를 볼 건데 필기할 공간이 여기 살짝 있거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필기할게요. 여러분은 노트에다가. 저는 여기다 필기할 거고 부정사를 바로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준동사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준동사부터 제가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고 우리 여진이랑 정우가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까 쉬는 시간 없이 할게요.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 그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있다고 스루가 답장을 했네. 자, 됐나요? 뭐가 너무 짧아, 다시가. 짧은 건 내 다리밖에 없어. 자, 갈게요. 뭐가요? 자, 필기를 여기다 할게요. 제가 공간이 좀 부족해서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준동사 개념부터 쓸 거거든요. 준동사.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준동사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일단 이제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서술어예요. 서술어.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동사라고 하는 녀석이죠. 이 서술어라는 게 이제 당연히 이 말에서 어떤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말은 서술어가 맨 끝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역할, 이제 50% 이상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서술어라는 녀석을 이제 쓰임새가 워낙 많고 중요한 녀석이니까 이 녀석을 파생시켜서 이제 다른 형태의 집단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준동사라는 개념이에요. 준동사. 자, 제가 용어 위주로 설명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시다 보면요. 특히 영문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준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준. 예. 뭐 준사역 동사, 뭐 준부정어, 뭐 이런 거. 이제 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하다. 뭔가에 준한다라는 말이 있죠. 준한다. 준하다는 건 뭡니까? 거의 그 정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의 그 정도이다. 그러니까 준동사라는 건 거의 동사 같은 애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동사 같은 애다.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슷하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비슷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동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동사와 비슷하죠. 하지만 동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준동사라는 개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면서도 여러분이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거. 준동사는 뭐다? 동사랑 비슷합니다. 근데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동사가 아니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동사 자리에 쓰면 안 된다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동사 자리에 쓸 수 없어요. 왜? 동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동사와 비슷하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뭐가 비슷한데? 비슷한 점이 있겠죠. 이 비슷한 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동사와 비슷한 점이. 그 네 가지를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형태와 특징. 자, 그러면은 일단 형태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make를 써보자면 make라는 거는 동사 형태지만 to make는 부정사, 즉 동사가 아닌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to make라는 거는 일단 동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make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일단 비슷하다는 거예요. 형태가 비슷하다. 그리고 특징이 비슷하다 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잠깐 보자면 자, 동사라는 거는 일단은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요, 긍정과 부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 세 번째, 동사는 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를 표현할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사실 이 네 번째가 다리가 좀 없네요. 이 별표.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가 오죠.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나 뭐 이런 애들이 오죠. 그렇죠? 동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쓴 이 네 가지 특징은 전부 다 동사의 특징입니다. 동사의 특징. 그런데 준동사도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준동사도. 즉, 준동사도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요. 준동사도 긍정과 부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준동사도 능동수동을 표현할 수 있고요. 준동사 앞에 주어가 오고 준동사 뒤에도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는 거. 알겠죠? 준동사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사는 아니다. 알겠죠? 제가 이 동사가 아니라는 말을 오늘 되게 여러 번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준동사라는 게 뭔지는 알았어요. 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뭘 알아볼 거냐? 준동사의 종류를 알아볼 겁니다. 준동사의 종류. 자, 종류는 제가 공간이 없어서 아래에다가 쓸게요. 자, 준동사의 종류.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배울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두 번째가 동명사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분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를 보면은요, 문법책을 보면은 챕터 순서가 이 순서로 가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세 개가 묶어서 준동사거든요. 준동사. 자, 동명사랑 분사는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이번 챕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먼저 알아야겠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라고 했죠. 얘네들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전부 다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다른 품사의 역할. 자, 그 다른 품사의 역할이 뭐냐?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죠. 동명사는 이름에 써 있습니다.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그래서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하고요.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품사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정사라는 게 이제 이번 챕터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이 부정사를 기준으로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됐죠? 자, 그래서 부정사를 좀 필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필기하나? 잠깐만. 이거 아직 다 쓰셨나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를 좀 지울게요. 여기 다 쓰셨다고 하니까 여기를 좀 지우고요. 여기다가 제가 오늘 배우는 게 챕터 1이니까 챕터 1의 부정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부정사가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뭐랑 뭐가 있을까? 일단 투부정사 있죠. 나머지 하나. 맞아요. 원형 부정사. 오, 어떻게 알았어? 네. 투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부정사의 종류는 두 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부정사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은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요. 이 부정사라는 녀석의 개념부터 아셔야 돼요. 개념부터.
자, 부정사라는 녀석의 말 뜻은 뭐냐면요. 여기다 제가 부정사라는 이 말을 다시 써볼게요. 말 뜻을 하나씩 뜻풀이를 해보자면 부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낫의 뜻이고요. 정은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해져 있음. 사는 말이란 뜻이죠. 말씀사자죠. 그러면은 부정사라는 거를 한자로 우리가 이렇게 뜻풀이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라고 이렇게 뜻풀이가 됩니다. 부정사란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있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뜻풀이가 되는데 아니 쌤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부정사라는 게 뭐가 안 정해져 있냐면요. 엄밀히 말하면 해석이 안 정해져 있어요. 해석이 하나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사는 다 어쨌든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렇죠? 부사는 일반적으로는 뭐뭐 하게, 형용사는 뭐뭐 하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부정사는요. 해석이 안 정해져 있어요. 뭐뭐 하는 것도 됐다가 뭐뭐 하기 위해도 됐다가 뭐뭐 해서도 됐다가 이게 해석이 되게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정사를 이 부정사라는 용어가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to infinite라고 해요. to infinite. infinite가 뭐야? 무한대잖아. 무한대. 즉 무슨 말입니까? 무한대라는 건 제한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제한이 없다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즉 이 인피니트라는 말 자체가 해석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자리에 따라서 요 자리에 오면 이렇게 해석되고 저 자리에 오면 저렇게 해석되고 후보정사라는 건 그냥 애매한 상황에 쓰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알아서 해석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녀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부정사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란 건 뭐냐? 결국엔 뭐다? 해석의 범용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해석 범용성이 굉장히 높다. 해석이 얘도 냈다가 쟤도 냈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이 뭡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동사는 아니라는 거. 그래도 동사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다라는 해석을 제외한 나머지 해석이 사실상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정사라는 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부정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를 볼 건데 여기 좀 지울게요. 제가 방금 전에 아래다 썼다시피 부정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 이 역할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동사 제외하고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사 제외하고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즉 주어 자리에도 쓸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영어 문장, 영어 성분이 존재하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5개 있잖아요. 근데 얘를 제외하고 여기에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사 제외하고는 어떤 역할이라도 가능하다. 주어, 보어, 목적어, 수식어 역할이 모두 가능한 게 바로 이 부정사라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썼던 동명사랑 분사 있죠? 걔네는 아니에요. 동명사는 주어, 보어, 목적어에만 쓸 수 있죠. 수식어 역할은 안 되고요. 그리고 분사란 녀석은 수식어나 보어 역할만 가능합니다. 주어나 목적어 역할은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이 부정사라는 녀석만 동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만큼 우리 영문법에서 가장 범용성이 높은 문법이 바로 이 부정사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품사를 다시 한번 써보자면 명사 역할도 되고 형용사 역할도 되고 부사 역할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정사를 공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명사 역할할 때는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형용사 역할할 때는 해석과 위치가 어떻게 되고요. 또 부사 역할할 때는 해석과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영문법을 배울 때요. 저한테 배우든 아니면 여러분 각 이제 내신 담당 선생님께 배우든 간에 여러분이 문법을 배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배우는 문법의 품사가 어떤 거지? 일단 이걸 먼저 신경 써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지?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자리에다가 써야 되지?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법을 배우더라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짚고 가세요. 이 녀석의 품사가 뭐냐? 해석은 어떻게 되냐? 어느 자리에 써야 되냐? 알겠죠? 이것만 알고 가도 최소 70%는 먹고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보기 전에 앞서서 일단 3번까지만 마저 쓰고 할게요. 3번까지만. 사실은요, 이 원래 정말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동사의 시제하면서 배운 뭐 이제 현재 시제니 과거 시제니 막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간 표현을 담당하는 게 원래는 준동사 쪽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기존에 배웠던 이 패러다임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좀 최대한 여러분이 기존에 배웠던 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투부정사라는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뭐랄까 좀 이렇게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지향성. 이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할 거야 좀 이런 개념에 가깝다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기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했다라기보다는요. 투부정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좀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저기 책을 빌리기 위해서 서점에 갈 거다. 서점에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치면은 동사의 시제는 가고 있다니까 현재 진행형이지만 책을 빌리기 위해서 책을 빌린다는 거는 미래의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라는 이 어감 자체가 그 어떤 특정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뭔가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특성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실 오늘 필기한 거의 핵심은 지금까지 쓴 게 다예요. 지금까지 쓴 게 다고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거는 대부분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책을 보고 우리가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사실 좀 짜잘한 설명들은 좀 제외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가주어 진주어다 뭐 이스로 쓰고 뭐 뒤로 보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사실 저는 지금 우리 중3 알반 단계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거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설명을 했으니 우리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고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막 무슨 용법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어쨌든간 명사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명사로 쓰이니까 당연히 주목보 역할을 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제가 아까 전에 문법 배울 때 뭐 신경 쓰라 했습니까? 품사, 해석, 자리 이 세 개 신경 쓰라고 했죠. 품사, 해석, 자리예요. 자, 품사는 여기 나왔네요. 명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리 여기 나왔네요.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그럼 남는 거 해석이죠. 자, 해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됐어요? 이것만 알고 가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알겠죠? 세 가지 다 나왔죠? 품사, 자리, 해석. 됐어요? 이 세 가지 신경 쓰자고. 자, 그래서 이제 주어 역할 할 때 주어 자리니까 당연히 문장 맨 앞에 오겠죠. 여러분 잠깐 봐봐. 아까 배웠던 거를 좀 우리가 한번 응용해 보자. to try라고 나왔어. 여기가 투부정사다. 그렇지? 근데 아까 쌤이 뭐라 했지? 아까 내가 지웠었나? 잠깐만요. 어디다 썼냐? 아이 지웠네 내가. 죄송해요. 여기다 썼는데 내가 지웠구나. 다시. 아까 전에 준동사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할 때요. 그 동사의 특징해 갖고 4개 썼었죠. 아까 이렇게 4개 이렇게 썼었잖아. 그치? 뭐 시제를 나타내고 긍정 부정 나타내고 태 나타내고 이런 거 썼었죠. 4번에다가 제가 뭐라 썼었죠? 그러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가 오고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 온다. 이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럼 잘 봐봐. 준동사도 앞에 주어가 오고 준동사도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요 문장을 보시면요. to try라는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new things라는 목적어가 나온 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new things는요. to try의 목적어예요. to try. 투부정사의 목적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얘 왜 주어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주어가 왜 없을까요? 응? 아니, 이 투부정사의 주어가 나온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그러니까 준동사도 주어랑 목적어나 보어를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자, 준동사의 목적어는 여기 나왔잖아. new things. 근데 준동사의 주어는 왜 안 나왔을까?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여러분, 응?
행동이 주체가 돼서는 아니고요. 이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거.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합시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생략이라는 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생략을 왜 할까요? 그래, 편하려고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생략해서 말해도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생략하는 거죠. 제가 전에 우리 오마중 내신 대비할 때 한번 얘기했던 건데요.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딴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그 좀 부끄러운 과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좀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게 중3 때였거든요. 중3 때.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1, 2학년 때는요, 진짜 공부 안 했어요. 제가 그 사실 제 여기 사진첩, 내 핸드폰에 사진첩을 보면요, 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수능 성적표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내 사진첩에 다 있어요. 응? 왜 나 수능 안 봤을 것 같아요? 아, 왜 저 수능 봤어요, 저도. 저도 수능 봤어요. 네. 나 아무튼가. 근데 이제 이 중학교 1, 2학년 때 그 중학교 2학년 거였나? 이 성적표를 보면은요. 영어가 성적이 한 30 몇 점이래요. 30 몇. 네네네. 30 몇 점이래요. 좀 나의 부끄러운 이제 과거인데요. 잠깐만요. 예, 이제 저는 갖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1분 내로 찾을 수 있다면요. 인증해 드릴게요. 1분 내로 찾을 수 있다면. 한 1분만 주세요. 1분만. 내가 근데 이게 사진첩에 사진이 제가 거의 한 8,000장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찾기가 조금 빡세긴 한데, 어딘가 있어요. 대충 한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어디 있지? 방금 이거 아닌데? 이- 왜요? 야, 남자는 핫핑크야. 약간 되게 팽팽한 시간. 네, 이거 까내는데요. 고등학교 성적표는 있는데 지금 중학교 성적표를 못 찾겠네. 예. 못 찾으니까 됐어요. 넘어갈게요. 아무튼간.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자, 아무튼간.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진짜 그렇게 공부 안 했다 이거예요. 그냥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건데. 그래서 이제 맨날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제가 2학년 때 6반이었거든요. 예, 예, 저 다 기억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고3까지 몇 반이었는지 기억해요. 예, 번호는 기억 안 나지만 반은 기억해요. 2학년 때 제가 6반이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2학년 1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이 2층이었고 얘네 반이 1층이었거든. 근데 이제 맨날 어떻게 했냐면 시험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험 보고 나면은 10시 반이면 끝났거든요. 아, 아니요. 2개 정도 봤는데. 왜? 8시 등교니까. 니네는 9시 등교잖아. 우리 8시 등교였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10시 반이면 끝나요, 시험이. 10시 반이면. 그래서 시험 딱 끝나는데 이제 시험은요.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이제 벽돌 그린다고 하거든요. 벽돌. OMR 카드가 이렇게 있잖아.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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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예, 귀찮잖아요. 뭘 찍고 앉았어. 그냥 저기 뭐야 컴싸 갔다가 쫙쫙쫙쫙 그냥 긋는 거야. 이렇게 했었어. 예,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 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그래서 보통 OMR 카드를 먼저 배부를 해주니까 쫙쫙쫙쫙 긋고 이제 시험지 받기 전에 이미 전 자고 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지 받으면은 아, 이랬었어요. 중학교 때.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시간 동안 이제 꿀잠 자고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났죠? 끝나자마자 일반으로 갑니다. 얘는 이제 종례하고 있어요. 얘네가 종례가 항상 늦었어. 그럼 나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제 얘가 나와. 그럼 이제 얘도 막장이야. 얘도 막장이거든. 그래서 야 PC방 가자. 그래? 그래서 이제 둘이 갑니다. 예. 그럼 PC방이 몇 시까지 있냐? 8시까지 있어요. 8시까지. 10시 반에? 예. 왜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8시 끝납니다. 집에 가요. 집에 갈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메소드 연기.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수루 혹시 부모님 보고 계신 거 아니지? 메소드 연기가 중요합니다. 메소드 연기. 딱 들어갈 때 너무 세상 제일 힘든 표정으로 들어가요. 아 그리고 실제로요 힘들어요. 아, 이제 왜냐면 PC방에 한 9시간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힘들어요. 아 오늘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라는 걸 직접 말하진 않고요. 이제 그런 이제 티를 내면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루가 되는데 근데 시험을 보통 저 때는 4일에서 5일 정도 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4일 정도 보니까 보통은 그럼 이제 둘째 날 갑니다. 그럼 이제 야 가자 이제 PC방이란 말을 생략합니다. 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생략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말을 안 해도 전달이 된다. 이게 생략의 포인트라 했죠. 야 가자. 이러고 가요. 셋째 날 고. 넷째 날은 말을 안 합니다. 이러고 그냥 갑니다. 말을 안 해요. 문자를 보내잖아요. 문자 보낼 때도 어떻게 보냈냐? 진짜 이렇게 보냈어요. 걔한테 이제 아니 그냥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답장 왔습니다. 진짜 이게 끝이야. 문자가 이게 끝이야. 내가 그냥 끝. 이랬었어요. 그때. 계속 가서 이제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야. 네. 그랬었어요. 중3 때 정신 차리고 공부했습니다. 중3 때. 자, 아무튼간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그냥 이제 제가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지만 물론 팩트예요. 팩트지만 어쨌든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생략이라는 거는요. 예. 예. 생략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뜬금없이 그냥 재밌는 얘기 할 리는 없잖아요. 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언제나.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생략이라는 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다 그겁니다. 생략.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든 아니면은 뭐 반복되는 말의 생략이든 이 생략에 대한 것도 이 문법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생략의 1원칙은 뭐냐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으니까요. 말을 안 해도 전달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to try new things is exciting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거는 신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게 누구겠냐고요? 그냥 사람들이겠죠, 사람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굳이 사람들이란 말을 안 써도 전달하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쓰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B번과 C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to be 나왔고 to look 하고 나왔거든요. to look after예요. 정확히는요. 그러면은 to be 뒤에 나와 있는 on actual과 뭡니까? 이게 보어 역할하는 비동사에 대한 보어. 이 뒤에 나와 있는 animals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각각 어때요? 투부정사 뒤에 보어도 나오고 목적어도 나오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얘네들도 똑같아요. 투부정사 앞에 각각 주어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기서는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놈이랑? 이 문장 주어랑. 됐어요? 문장 주어랑. 문장 주어랑 똑같거나 얘는 문장 주어랑 똑같은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겠죠. 얘. 여기 zookeeper가 의미상 주어겠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략은 그냥 말 안 해도 되니까. 생략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 다시 돌아가서 그냥 간단합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주어 같은 경우는 가주어진 주어를 좀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요렇게 쓰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지금 이 형태가.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이 덩어리를 우리가 통째로 이제 뒤로 보내서 여기다 가주어 it을 쓴다라는 거.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후보정사와 이제 가주어 가목적어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가주어는 방금 설명했으니까 패스. 가목적어는 좀 설명할게요. 가목적어. 얘는 조금 중요합니다. 자, 가목적어는요. 어법 문제로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 핵심은 영작이거든요. 얘는 영작이 중요한데 과목적어는 지금 설명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따로 쓸게요. 제가 과목적어. 이거는 책에 그냥 필기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과목적어가 뭐냐면요. 가주어진 주어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말로 일단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가주어진 주어를 왜 써요? 편리하니까? 편리랑은 좀 달라요. 편리는 아니고요.
가주어 진주어를 쓴 이유는 앞이 긴 게 싫으니까요. 영어는요, 언제나 이 언어의 특성상 네, 앞이 긴 걸 싫어해요. 정확하게는. 앞부분이 긴 거.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만큼이고 뒷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 대두야, 대두. 이 대두 형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이 작게 나오고 뒤가 이렇게 대두인 거. 이런 형태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영어는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라는 형태를 쓴 거죠. 주어가 너무 길게 나오고 서술부가 적게 나오니까 얘를 통째로 뒤로 보내서 it,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가주어, 진주어 형태죠. 자, 그러면 가목적어는 뭐냐? 똑같습니다. 가목적어는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원리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쓰는 거 쓰지 마세요. 잘 봐봐 그냥. 쌤이 잠깐 그 문장의 오형식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5가지 형식. 자, 5가지 형식을 썼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가목적어거든. 가목적어. 근데 얘네들 봐봐. 여기 목적어가 없잖아. 애초에 목적어가 없는데 우리가 가목적어를 쓰겠냐? 안 쓰겠죠. 그래서 1, 2 형식에선 가목적어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3형식 볼게요. 3형식은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는데 아니 어차피 뒤에 있잖아. 그렇죠? 어차피 뒤에 있는데 이걸 뭘 더 뒤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쓸 일이 없어요. 4형식 볼게요. 목적어가 2개 나오는데 자, 직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어.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럼 얘 패스. 만약 간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얘네 둘이 자리 바꾸고 사이에다 to for of 쓰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목적어를 쓰기 위한 조건. 첫 번째, 5형식 구조에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쓴 요 구조에서 쓴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방금도 말했지만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이유는 주어가 길기 때문이었어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는 이유도 그러면 진목적어, 목적어가 길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조건은 목적어가 길어야 한 거겠죠. 목적어가 길어야 함. 자, 목적어가 길다는 거는요. 대표적으로 2가지 패턴이 있는데 바로 투부정사거나 아니면 대절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투부정사니까 이거 잘 안 보였구나. 미안하다. 내가 여기 짱 박혀서 할게요. 여기 약간 벌 받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할게요. 투부정사.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조건입니다. 동사인데요. 가주어진 주어는 사실 뭐 동사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비동사를 제일 많이 선호하죠. It is important to, it is necessary to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가목적어에서는 쓰이는 동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make. 두 번째, find. 마지막 3번째, 생각하다 시리즈. 이렇게 3가지입니다. 생각하다 시리즈의 대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think 단어 그리고 consider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find도요 여기서 생각하다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가 find는 뭐 알아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find는 생각하다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모두 충족하면 반드시 가목적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가주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는요. 아까 말했지만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쓰는 사람 마음. 지금 여기에 to break a bad habit이라고 나왔는데 얘를 다시 원래 자리로 보낼게요. 그럼 이게 어법상 틀릴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꼴보기가 싫을 뿐이야. 꼴배기가 싫을 뿐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가목적어는 얘기가 다릅니다. 가목적어는 이 조건이 충족되잖아요. 지금 조건이 충족됐는지 볼까요? make 동사 나왔어요. is라는 목적격 보어 있으니까 5형식 구조 맞아요. 그리고 진짜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길게 나왔어요. 됐죠? 그럼 이 조건이 모두 맞죠? 그래서 가목적어 is를 쓴 거 아니야 여기다. 맞죠? 그러면 진짜 목적어인 to find information을 다시 이 자리로 보내면 맞냐? 틀려요. 얘는 어법상 틀립니다. 이게 가주어의 차이점입니다. 가주어, 진주어의 사용은 선택이고요.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사용은 필수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가목적어에 대한 설명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사실 이 녀석의 시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시험 포인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목적어는요, 일단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예문을 기준으로 제가 해석을 쓸게요. 예문 기준으로. 자, 인터넷은 만든다죠. 만든다. 가짜니까 얘는 해석이 없겠죠. 목적격 보호는 보통 뭐뭐 하게 또는 뭐뭐 하도록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이렇게 해석하고요. 자, 진목적어. 얘가 원래 목적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을을 붙여 해석하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되니? 그럼 이걸 붙여서 해석하면 인터넷은 만든다. 건너뛰고 쉽게 만든다. 정보를 찾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것을 쉽게 만든다. 그렇죠? 뭐뭐 하는 걸 뭐뭐 하게 뭐뭐 하다.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해석은. 진짜 우리 가주어 진주어랑 똑같아. 가주어도 이거 해석 없고 여기를 주어로 해석하잖아요. 다목적어도 똑같아요. 여기 해석 안 하고 얘를 진짜 목적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얘까지만. 의문사 투부정사.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이번 챕터에. 의문사 투부정사는요, 사실 중요한 거는 얘거든요. 일단 이 의문사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부터 말할게요. 얘는요, 명사 역할합니다. 명사구예요. 명사구. 명사구. 그러니까 당연히 문장에서는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의문사 투부정사가 제일 많이 쓰이는 자리가 목적어 자리예요. 여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목적어 자리.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누가 할지, 누구를 할지, 어떻게 할지, 어디서 할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주어로 쓴다면은 은는이가 붙이면 되고요. 목적어로 쓰일 거라면은 을을 붙여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을 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Y2 동사원형 형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Y2 동사원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Y를 제외한 나머지만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설명드릴 텐데 두 번째가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을 여기 써 있군요. 두 번째 특징. 자, 의문사의 수동사원형은 우리가 다르게 바꿀 수 있는데 의문사의 그렇죠.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바로 이 주어예요. 주어. 주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건들 게 없거든요. 의문사 그대로 쓰면 되고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고 should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주어예요. 주어. 얘가 왜 문제냐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나와 있는 예문은 사실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왜냐면 주어가 he니까 여기서 he로 쓴 거고요. 주어가 we니까 we로 쓴 겁니다. 됐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형식으로 나올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형식으로 나올 때는 주어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간접 목적어에 맞춰서 써야 되거든요. 간접 목적어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예시. 까만색으로 쓸게요. 예를 들어서 my mom taught me how to 뭐 swim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나에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 how to swim을 바꿨을 때 의문사의 주어 그다음에 should의 swim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주어를 쓸 때 my mom에 맞춰서 she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she를 쓰면 안 되고 간접 목적어 me 그렇죠. 나로 써야 돼. I로 써야 된다. 이거는 근데 해석해 보면 답이 나와요. 아니 우리 엄마가 나한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수영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수영을 가르쳐 주는 목적이 엄마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는 목적이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어를 간접 목적어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될 점이에요. 됐죠? 이게 주의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의문사 투부정사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녀석인데 바로 이 녀석이 보통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what과 how를 비교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문제가 그렇습니다. what과 how를 비교하는 문제. 이거는 오른쪽에다가 잘 쓸게요. 자, 그래서 what vs how입니다.
이거는 예문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시를 써볼게요. 자, 제가 맨날 쓰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여기서 what 또는 how예요. what 또는 how. 그 다음에 who, where at the party.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what을 써야 되는가, how를 써야 되는가 라는 문제이거든요. 자, 저한테 전에 배웠었던 우리 4인방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에게. 자, 보자. 무진이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what인 것 같아요? how인 것 같아요? 아, 글씨 잘 안 보이나요? 아, 그래요? 나름 크게 썼다 생각했는데. 여기.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 what이 맞을까? how가 맞을까? I don't know what to wear at the party 또는 I don't know how to wear at the party. 뭐가 맞을까? what? what의 한 표. 자, 그 다음에 상윤이는 what이요? 자, 정우는? 정우도 what? 자, 하진이는? 하진이도 what? 너무 쉬운 문제였나? 네, what이 맞습니다. 그럼 what이 왜 맞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근거를 알아야겠죠? 그 근거는요, 의미적인 근거가 있고 문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의미적인 근거부터 해볼게요. 나는 파티에서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우리말에서 이 어떻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말, 한글로 어떻게가 영어로는요, what으로 쓰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야,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걸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What do you think of 이시거든요. What do you think of it? 근데 우리말로는 어떻게라고 해서 그랬어. 그렇죠?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of? how가 아니라 왜 what으로 썼냐? 어떻게로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의 어떻게가요. what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떻게의 what과 우리가 알고 있는 how의 어떻게가 이제 뭐가 다른 거냐?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걸 학교에서도 알기 때문에 what과 how를 비교하는 문제를 잘 내는 거예요. 일단 이게 이제 근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둘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뭐 이렇게 동전 소리가 나냐? 나도 동전. 자, 봐봐요. what을 쓴다는 거는요. 내가 파티에서 어떤 옷을 입고 갈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을지를 모르겠다. 어떤 옷.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가요. 어떤 옷을 말하는 거예요. what을 쓴다면요. how를 쓴다면 뭐냐면요. 옷을 입는 방법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옷을 입는 방법. 그러니까 이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냐, 요렇게 입어야 되냐, 옆으로 입어야 되냐, 이 방법이 바로 how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how를 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 정우랑 상윤이랑 서진이랑 그 다음에 구진이가 한 이제 6, 7년 뒤에 군대를 갔다 하고 쳐볼게요. 잘 가고 난 갔다 왔으니까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면은 처음에 훈련소 가면요 옷을 줘요. 군복이랑 막 이런 걸 줍니다. 첫날에 줘요. 근데 첫날에 그 누구도 안 알려주고요. 빨리 환복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환복 그냥 옷 갈아입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줘. 야 이거 어떻게 입는 거냐? 잠깐만. 처음에 뭐 입지? 이거부터 입고. 야 그다음에 야 너 어떻게 입었냐? 막 이러면서 모르지 서로 다 모르지. 그냥 입는 거야 그냥 대충. 네 그렇죠. 네. 네, 교관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조교가. 조교가. 교관은 이제 그 직급이 있는 사람이고. 어쨌든가. 이렇게 입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진짜 옷을 어떻게 입는 거냐. 옷을 입는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 이런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how를 써야겠죠. 됐어요? 자, 이게 의미적인 차이. 문법적인 차이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찐막. 아이 벌써 옷 챙겨 입고 갈 준비하는 거 봐. 이 여자. 뭐가 추워.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자식아. 자, 봐봐. what은요, 여러분, 품사가 뭐냐면 얘는 명사예요. 명사. 대명사예요. 대명사. what은요. 품사가. 근데 how는 부사거든요. 품사가. 그럼 잘 봐봐. 대명사. 어쨌든 명사잖아. 명사.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야 돼. 뭐가 what이란 단어가. 됐어? 여러분, where는 뭐뭐를 입다라는 뜻이죠. 아시다시피 뭐뭐를 입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겠지. 뭐뭐를 입는 거니까. 를. 근데 없잖아 지금. 왜 없어? what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무엇을 목적어 역할. 무엇을
입을 찌를 이렇게 된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what을 쓴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how로 쓰고 싶어. how로. 그럼 그때는 how는 부사고요. 부사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how를 만약 쓸 거면은 how to wear it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입는 거냐? 그 군복 어떻게 입는 거냐? 이렇게 대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what과 how를 비교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린 거예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해석으로 뭘 할 건지 아니면은 하는 방법인지 이걸로 해석으로 구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으로. 두 번째는 what 뒤에 목적어나 이런 게 나왔는가, how 뒤에 목적어나 이런 게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부정사 이제 스테이지 파트까지 끝이 났고요. 오늘 시간을 좀 한 10분 정도 더 했는데, 네, 고생했어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숙제는요. 제가 좀 쓰면서 할게요. 내 펜이 어딨나? 오늘이 1월 5일이네요. 목요일.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숙제는 다음 시간까지예요. 다음 시간.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본교재 기준으로는 9페이지. 오늘 한 개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워크북이 있거든요. 교재가. 워크북도 한 페이지밖에 안 될 거예요. 워크북은 2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각각을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좀 질문할 거 있으면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진행한 내용, 오늘 필기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 이 필기한 내용을 백지 테스트를 해보시는데 이 백지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스프링노트에다가 이 백지 테스트는 항상 스프링노트에 하세요. 스프링노트에다가 오늘 필기한 내용을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써보고 그리고 오늘 필기한 내용을 이제 비교해서 내가 틀렸거나 아니면 못 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색깔 펜으로 수정 보완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해오면 되고요. 일단 한번 훑어보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고생들 하셨고 귀가하셔도 됩니다.